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도 멋지지 않은 무기, 아주 나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 불바다의 주역이죠. 북한의 M1991 240mm 방사포, 바로 북한이 장사정포라고 하는 바로 그 방사포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병 화력에 집착했던 공산권 국가들의 군사 이론이죠. 바로 스탈린이 야, 전쟁의 신은 포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김일성이 그럼요 동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요 이제 이렇게 따라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배경사진은 카투사 로켓인데 바로 2차 대전 때 스탈린의 오르간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그 카투사 로켓입니다. 슝슝슝 나가는 게 소리가 조금 이렇게 달라서 마치 오르간 소리 같다고 해서 스탈린의 오르간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카투사 로켓이에요. 그래서 공산권 국가들은 왜 전쟁의 신은 포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미 이 시대 때부터 제공권을 장악하는 자가 화력이 더 우수해지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당연히 전쟁은 화력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누구 화력이 더 크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투기가 가서 떨어뜨리는 폭격기가 떨어뜨리는 이 폭탄의 화력이 이 포병이 쏘는 포병의 화력보다 훨씬 더 강하죠. 그런데 왜 스탈린은 공군이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자기네들은 어차피 미국하고 경쟁을 하는데 도저히 제공권은 잡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공군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장, 이 지휘관들이 직접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자기의 화력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포야. 그래서 이제 제공권을 미국을 상대로 도저히 못 잡으니까 아예 그냥 이제 포병을 육성하는 게 공산권 국가들의 그냥 뭐 신조가 된 겁니다. 스탈린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소련은 어떻게 하면 포병 화력을 극대화할까? 이렇게 해서 포병 화력의 강력한 어떤 그 밀집화 그리고 장사정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썼죠. 그래서 미국제 무기, 미국제 포병, 미국제 로켓 이런 것보다 러시아제, 소련제, 중국제가 훨씬 더 사거리가 길고 그리고 훨씬 더 구경도 크고 위력도 강해요. 왜?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비행기가 가서 때리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1960년대 소련은 BM-27 다련장 로켓을 만들었어요. 이 BM-27은 이 1960년대 치고는 어마어마한 사거리였습니다. 무려 35km를 날리는 그런 다련장 로켓이었으니까 야, 이게 북한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남조선 그냥 다 때려잡겠구나 이 자식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거 좀 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소련에서는 야, 니네들은 이거는 못 준다. 니네들은 BM-24나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이 BM-27은 당시 소련의 여러 국경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뭐 이런 여러 국경들에만 배치를 해놨지 이 동맹국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소련도 이제 자기네들 내수용과 동맹국 배포용을 아주 이제 구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니네들은 뭐 동맹국 쩔이니까 BM-24 가져가. 이 BM-24는 사거리가 10k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입장에서는 야, 35km짜리 저것만 가지면은 그냥 남조선 다 때리면서 잡겠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준다는 게 어디야. 이렇게 해서 단거리 대공형 로켓 BMD-20하고 BM-24를 손에 넣었습니다. 북한이 1970년대에요. 여기에는 아주 고색창련한 이 다련장 로켓이 바로 BMD-20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게 될 바로 BM-24. 이걸 이제 손에 넣었어요. 이 BM-24를 개량한 게 오늘 말씀드리는 장사정포예요. 자, 아바이 동지 이거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야, 이거는 안 돼. 사거리 좀 느리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서울대 이래야 되는데 겨우 뭐 10km 이거 가지고 되겠냐? 야, 그럼 이거 로켓 이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이제 뭐 포각이 있고요. 뒤에 로켓 추진제가 있습니다. 야, 그럼 추진제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러려면 추진제를 많이 하려면 당연히 로켓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길게 해서 만들어 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BM-24 사거리 10km짜리 BM-24의 확장판 M1985 240mm 방사포가 1985년도에 완성됐어요. M1985는 북한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미군 정보당국에서 위성으로 보니까 처음 보는 무기가 발견됐네. 바로 1985년대. 그렇게 해서 M1985예요. 노동미사일. 이게 북한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북한의 노동리에서 미국 정보당국에서 발견돼서 노동미사일입니다. 야, 우리가 말이야 입으로는 반일이지만 차는 일제가 최고지. 뭐냐면은
뭐 어떤 나라처럼 뭐 반일 이제 이렇게 막 합니다. 하면서 이 북한의 최초 조선노동당 그리고 북조선 이 기구들을 보면은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기에 최고위층으로 자리를 잡죠. 사실은 알고 보면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조선을 타격한다고 만들었던 이 방사포의 차는 어디 차냐? 러시아차, 중국제가 아니에요. 일본 닛산 그리고 일본 이스즈제 트럭을 여기다 딱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로켓 발사대를 얹었습니다. 사용 로켓은 240mm 구경이고 길이는 5.2m예요. 발사 관수는 12개, 탄도 중량 90kg입니다. 사거리는 43km, 아주 길어졌죠. 발사 속도는 12발 전체를 불과 48초 만에 다 쏩니다. 그러니까 과거 소련이 가지고 있던 BM-27 그 240mm 다련장 로켓보다 사거리가 무려 8km나 더 늘어난 43km짜리를 만들었어요. 북한이 1985년도에. 이야, 그렇게 해서 이거를 딱 완성해서 배치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파주 북쪽에 휴전선 북쪽의 북한군 포병 진지에다 딱 배치를 해놓고 43km를 이렇게 컴파스로 그어보니까 딱 서울 종로구 북쪽 정도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평면이라고 보면 서울 종로구 북쪽이 딱 들어오는데 아무리 해도 서울 종로구 북쪽의 청와대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은 강남으로 경제력이 많이 옮겨갔지만 당시 1980년대 중후반만 해도 서울 강북, 종로, 중구 이쪽에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경제력이 집중돼 있었죠. 그래서 거기를 타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바로 종로구 북쪽에 북한산이 있고 북악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야, 그래 짧아 사거리 조금 더 느려야 돼. 이렇게 이제 김일성이 또 다시 이제 다그치죠. 그렇게 해서 그래. 더 긴 거를 만들자. 종로 다 때려야 돼. 그리고 개발하는 중에 보니까 경제력이 지금 강남으로 옮겨갔네. 강남 개발해서 막 압구정동, 영동, 이야 강남을 때리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거리를 더 강남을 때릴 수 있도록 더 느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M1991 방사포가 등장했습니다. 1991년도죠. 1991년도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소련이 망하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자기네들은 정말 이 주체적으로 이 방사포를 만들었어요. 사용 로켓은 240mm 똑같습니다. 자, 아까 M1985는 길이가 5.4m였는데 이건 길이가 7m예요. 그러니까 1.6m 정도를 더 느렸죠. 그 느린 만큼 전부 다 연료를 더 많이 집어넣었죠. 연료를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머리 가겠죠. 그리고 M1985는 12연장인데 이거는 22연장입니다. 발사관을 10개를 더 붙였어요. 탄도 중량 90kg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거리는 60km, 어떤 자료에는 65km, 그렇게 해서 60km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제 22발을 다 쏘는데 불과 96초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이런 재원은 어디서 나왔냐? 이 M1985를 아까 43km 사거리 M1985를 북한이 이란에 팔았어요. 당시 이제 이란과 이라크가 1980년대 8년 동안 서로 간에 전쟁했지 않습니까? 이때 북한은 양쪽에 170mm 자주포, 또 240mm 방사포, 뭐 스커드 미사일 이런 거 돈만 되면 양쪽에다 마구마구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란이 공개한 정보입니다. 그게. 그리고 170mm 주체포는 당시 이라크가 가지고 있던 그 주체포를 우리 이 당시 안기부가 이렇게 모사드하고 협력해가지고 다 뒤로 빼가지고 이제 사온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원이 다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란 때문에 공개가 된 그런 재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이 북한이 이 M1991을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북쪽에다가 이걸 200문을 배치를 해요. 통구를 파놓고 200문 배치하고 170mm 자주포 140문 이렇게 해서 토탈 340문을 서울 북쪽에다가 배치를 딱 해놓고는 당시 이제 소련은 무너지고 북한이 이제 핵개발 선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차 북핵 위기가 오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막 때리려고 하고 이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인데 그 역사의 한 장면에서 1994년도에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 이제 미국이 북한을 못 때리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게 협박을 하죠. 당시 3월 19일 날 1994년 3월 19일 날 제8차 남북 특사교환 실무 접촉 현장에서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박영수예요.
이 조평통 서기구 부국장 박영수가 자기의 카운터 파트너인 한국 통일원, 지금은 통일부인데 그때는 통일원이었어요. 통일원 차관인 송영대 차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총선생도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협박을 해요. 이게 이제 보도가 쫙 됐죠. 당시 이제 뭐 KBS 9시 뉴스, MBC 9시 뉴스 이게 딱 보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패닉이 된 겁니다. 이야, 이거 그냥 뭐 우리 다 때리고 우리 다 죽는 거구나. 그냥 뭐 이때는 뭐 이런 그 유튜브 채널도 없고 또 인터넷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냥 과거에 6.25 때 그냥 북한군들이 막 포쏴가지고 우리나라 다 무너지고 초가집 다 무너지고 이 생각만 하는 겁니다. 야, 진짜 불바다 되구나. 초가집이면 불바다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사거리를 65km 닦아보니까 이게 성남 북부, 분당 북부까지 가는 겁니다. 과천까지도 가요. 막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 테스트를 쫙 해보니까 사실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서울 남쪽에 남태령이라고 있습니다. 수방사 있는 그 남태령 관악산 그 산을 넘어가서 과천 이까지는 못 간다. 라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뭐 과천까지는 못 가고 한다 하더라도 바로 강남 전역은 사정권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완전히 그때 라면 사고 뭐 식료품 사고 풍기영상 일어나고 사재기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저도 당시 이 동원예비군 신분으로서 나 지금 이제 나 불려가겠구나.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안 가면 헌병단한테 잡혀서 사형당하겠지. 가야 되겠구나. 어떡하냐. 가면 나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하고 있었어요. 동원예비군이었으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돼서 보니까 이거 다 꽝이더라 이겁니다. 거짓말이더라 이겁니다. 왜냐? 2015년 1월 17일 날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 아주 이 군사 분야에 정통한 분이죠. 그 이정훈 기자가 쓴 기사인데 여기에 고위 탈북자의 인터뷰를 담았어요. 이 고위 탈북자가 누구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2011년도에 당시 김정일이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북한군 포병사령관 상장이죠. 그 포병사령관이 탈북했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22mm는 인력으로 수동 재장전이 가능하지만 240mm는 로켓 한 발이 거의 1톤이다. 장비를 써야 하는데 사실 전시에 재장전은 불가능하다. 이론상의 재장전 시간에 발사대 수량을 곱해 수만 발을 날릴 것이라는 추상적인 계산은 의미가 없다. 자, 이 말이 뭐냐. 122mm 로켓,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도발했던 그 로켓은 가볍죠. 우리나라 130mm 로켓 구룡도 가벼워요.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병사들이 그냥 이렇게 뒤에서 꽂아 넣습니다. 몇 명이 이렇게 들고. 마찬가지로 북한 122mm 더 가볍겠죠. 더 구경이 작으니까. 그렇게 해서 뒤에서 꽂아 넣어요. 그런데 240mm는 한 개가 로켓 한 개가 1톤이다 이겁니다. 이걸 사람이 들고 꽂아 넣을 수가 없죠. 사고 나죠 그러다가. 그러면 당연히 장비, 크레인이 와서 꽂아야 되는데 실제 전시에 크레인이 어딨냐 이거죠. 그리고 그 동굴 안에 크레인이 어딨냐 이겁니다. 크레인이 이렇게 들어서 만들려면 동굴을 얼마나 크게 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 말은 이 고위,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군 포병사령관 출신인데 이 사람의 주장은 결국 이 로켓 발사된 일회용이다. 2탄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장전된 22발 이거 다 쏘고 나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기사들 보면은 뭐 몇 시간 동안 쏘면은 수만 발의 뭐 포탄이 쏟아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은 얘들이 계속 재장전을 해서 또 쏘고 재장전해서 또 쏘고 재장전해서 또 쏘고 이 말인데 아니 뭐 재장전해서 쏠 수 있다고 쳐도 우리 공군 우리 포병 가만히 있습니까? 걔들이 자꾸 재장전하게 놔두게 그거 다 때려 부숴버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안 한다더라도 일회용이다 이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크레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회용. 자, 그러면은 그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지금 서울 북쪽에 200문이나 있으니까 이게 지금 200문이 쏟아지면 4,400발인데 그 4,400발 탄두중량 90kg 이게 보통이냐?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아, 맞죠. 정말 큰일이죠. 그런데 4,400발이 다 오냐? 아니다 이거예요. 자, 연평도 포격도발 할 때 북한군이 4,400발을 쐈어요. 4,400발을 쐈는데 NLL을 넘어온 게 1,870발밖에 안 돼요. 42.5%밖에 안 넘어왔습니다. 왜냐? 장약, 작약 이런 화약들이 눅눅하고 습기 차고 해가지고 잘
점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넘어오질 않았어요. 뷰시식하고 그냥 앞에 떨어지고 안 넘어왔어요. 풀발탄이. 그리고 또 넘어온 나머지 중에서도 풀발탄이 25%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평도 포격도발 이미 지금의 10년 전인데 그때보다 지금은 10년 동안 더 습기차고 눅눅하고 이번 여름에 또 비는 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아마 북한군 이 포병 화약 다 그냥 못 쓰게 됐을지도 있어요. 왜냐? 걔들이 뭐 우리처럼 뭐 제습기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탄약국 가보면은 정말 제습 장치 어마어마하게 잘 돼서 화약들 뽀송뽀송하게 관리되어 있어요. 근데 북한군이 전기가 어디 있어서 그런 초대형 제습기를 돌리겠습니까? 완전히 습기 차서 눅눅하겠죠. 특히 이 올여름 장마 6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끝장이겠죠. 그렇지만 10년 전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 데이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4,400발 쏴서 남한에 내려올 수 있는 포탄은 서울이 아니고 남한에 내려올 수 있는 포탄은 1,400발이다 이겁니다. 1,400발. 자, 그러면 1,400발은 또 보통이냐? 그 1,400발이 서울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산에도 떨어지고 들에도 떨어지고 강에도 떨어지고 또 집에도 떨어지고 할 건데 그래도 집에 떨어지는 게 몇 발 있을 거니까 그게 보통이냐? 이게 이라크에 떨어진 240mm 포탄의 방사포탄에 맞은 이라크 집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크게 안 부서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집이 있습니까? 전부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슬라브 집이죠. 콘크리트 슬라브 집은요, 북한군 방사포탄이 뚫지를 못해요. 왜냐? 관통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습경보 울리면 남양의 집에서 북쪽에서 포탄 날아오니까 남양의 집에 안방에 있으면은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아파트들 얼마나 튼튼합니까? 다치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무너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파트 무너지려고 하면은 스커드 미사일 그거 그냥 아파트 기둥에 그대로 정말 운 좋게 적중을 해야 아파트가 무너질까 말까지. 그래도 저는 안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북한군의 이런 포탄의 협박에 너무 무서워하는 것이 북한군이 바라는 것이다. 알고 보면 깡통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북한군이 딱 한 번 쏠 수 있는 이 4,400발 그 중에서 진짜로 대한민국에 와서까지 날아오고 그 중에서 터질 수 있는 것은 불과 한 1,400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은 그 1,400발이라 하더라도 터지면 무서운 거니까 공습경보 울렸을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집 안에만 있으면 또는 회사 건물 안에만 있으면 길거리에 다니지만 않고 딱 집 안에만 있으면 아무도 죽지 않는다. 왜?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데 대남 공갈 수단으로서는 최고의 수단이죠. 왜? 지금도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악의 평화보다 최상의 전쟁보다 최악의 평화가 더 좋아요. 라고 하는 이상한 말까지 있죠. 왜? 이런데 겁먹고 저는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북한군 이런 장거리 장사정 포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포사격거리에 저는 있어요. 그래도 저는 겁나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겁내지 않으면 그것을 북한은 제일 겁낸다. 우리가 겁내지 않는 것을 북한은 제일 겁낸다. M1991 별거 아닌데 그래도 남조선 협박한 데는 최고니까 지금도 개량 중입니다. 아마 트럭 이렇게 껍데기만 바꾼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바꿔서 우리 괜찮은 경제력이야 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멀쩡하지 않고 그냥 안은 다 썩었지만 껍데기만 이렇게 캐빈만 바꾼 거로 전 봐요. 개량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